지퍼가 열리는 소리. 새벽이시 텐트 안은 치읓 같은 어둠이었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그런데 이건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 몸이 굳어버렸어요.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술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 남자가 옆으로 누웠어요.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요. 작게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나 봐요.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오늘따라 향기가 더 좋은데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를 자기 아내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야 했어요. 저 은혜예요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남자는 제 절친한 친구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 텐트에는 제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박근혜예요. 올해 54입니다. 남편 준노와 결혼한 지 25년째예요. 평범한 부부였죠.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 할까요? 요즘 남편과 저는 그냥 익숙한 사이일 뿐이었어요. 사랑 같은 감정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습관처럼요. 이번 커플 캠핑도 친구 지은이가 제안한 거였어요. 지은이는 제 절친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올해 53입니다. 그녀의 남편 석훈은 50이에요. 남편보다 1살 많았죠. 성는 남편과는 정말 달랐어요. 탄탄한 체격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편은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술배 때문이죠. 남편은 흔쾌히 응했고 그렇게 우리는 강원도 속초 쪽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요. 강원도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차 안에서 지은이가 계속 떠들어댔죠. 오래간만에 이렇게 부부리 놀러 가는 거라며 좋아했어요. 뒷좌석에서 남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훈이 요즘도 운동을 주사회는 한다고 했고 남편 준호는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자신은 요즘 술만 마신다고 말했어요. 저도 백밈로 슬쩍 봤습니다. 석훈을요. 티셔츠 위로 드러난 탄탄한 팔뚝이 남편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왜 자꾸 보게 되는 거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지은이가 여기 완전 좋다며 소리쳤죠.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 옆 캠핑장이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가 봐요. 석훈이 차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고 남편도 도왔죠. 그런데 석훈이 훨씬 빨랐어요. 남편은 말뚝을 박으라는 말에 어버하며 벌써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석훈이 제게 텐트끈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다가갔을 때 손이 스쳤어요. 석훈이 미안하다며 웃었는데 하야이가 드러났죠. 심장이 쿵했습니다. 뭐야? 나 왜 이래? 텐트 2개가 나란히 섰어요. 우리 텐트와 지은 부부 텐트 거리는 한 임 정도 정말 바로 옆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오늘 밤에 코는 소리 다 들리겠다며 미리 사과했고 저도 우리 남편도 코를 곤다고 말하며 다들 웃었죠. 짐을 정리하는 동안 석훈이 물을 뜨어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가겠다고 했지만 석훈은 형은 쉬라며 자신이 가겠다고 했죠. 석훈이 계곡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쳐다봤어요. 걸어가는 뒷모습을요. 넓은 어깨, 좁은 허리, 탄탄한 엉덩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옆에 와서 뭘 보냐고 물었어요. 지은이는 남편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부럽냐고 웃으며 말했고 저도 우리 남편도 좀 하면 좋겠다고 대답했죠. 거짓말이었어요. 부러운 게 아니었죠. 그냥 좋아 보였어요. 석훈이 물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받아들일 때 손이 또 스쳤죠. 이번엔 더 오래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요. 석훈이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지은이가 저녁 준비를 하자고 했고 남편이 캠핑이면 삼겹살이라며 소리쳤어요.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석훈이 그릴을 설치했고 남편이 불을 피웠죠. 저와 지은이는 고기를 꺼내고 야채를 씻었습니다. 지은이가 석훈에게 테이블을 펴달라고 했어요. 석은 무거운 테이블을 혼자서 번쩍 들었죠. 남편이 힘이 좋다며 감탄했어요. 석훈은 운동하면 된다며 형도 하라고 말했고 남편은 나이 먹으니까 귀찮다며 대답했죠. 석훈이 자신과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형은 젊어 보인다는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석는 56인데 40대처럼 보였어요. 피부도 탄력 있고 몸도 탄탄하고요. 남편은 55인데 60처럼 보였죠.
배는 나왔고 피부는 축 처졌고요. 비교가 됐어요. 자꾸요. 왜 자꾸 비교하지? 남편이 옆에 있는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지은이가 소주를 따랐습니다. 4명의 소주잔이 부딪혔죠. 먹고 마시며 떠들었어요. 옛날 얘기 요즘 얘기들을요. 석훈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술을 따라줬어요. 손이 또 스쳤죠. 이번엔 일부러인가?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요. 석훈이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며 나이만 먹었다고 했지만 석은 진짜라며 제 눈을 봤어요. 진지했습니다. 심장이 또 뛰었죠. 지은이가 장난스럽게 자신은 어떠냐고 물었고 석훈은 당연히 여보가 제일 예쁘다며 립서비스를 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지 못했어요. 석훈의 시선이 자꾸 느껴졌거든요.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술 때문인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내 명이 둘러앉았죠. 불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석훈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림자가 지며 더 남자답게 보였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뺄 수가 없었어요. 석훈도 저를 봤습니다. 불빛 너머로 눈이 마주쳤죠.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둘 다요. 몇 초였을까요? 남편이 졸리다며 하품을 했습니다. 지은이도 졸리다며 일어났죠. 저는 곧 들어가겠다고 말했고 둘은 각자 텐트로 들어갔어요. 남았습니다. 저와 석훈 둘만요. 불 앞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석훈이 조금만 더 같이 있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가야 했는데. 그런데 남고 싶었어요. 이 남자와 조금 더요. 불이 타올랐어요. 장작 타는 소리만 들렸죠. 석훈이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좋다고 했고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석훈이 자리를 옮겨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앉았습니다. 바로 옆에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석훈이 춥지 않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떨리고 있었죠. 석은 제가 떨리는 것을 보고는 추운가 보다며 자기 텐트로 가서 담요를 가져왔어요. 어깨에 걸쳐주면서 손이 제 어깨에 닿았죠. 오래요. 다시 앉았을 때는 더 가까이였어요. 무릎이 닿았습니다. 석훈이 미안하다며 무릎을 빼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릎이 그대로 닿아 있었어요. 계속요. 따뜻했어요. 그의 체온이요. 석훈이 솔직히 말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오늘 저를 보면서 자꾸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다고요. 지은이가 소개시켜줬을 때 제가 진짜 예뻤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예쁘고 아니 더 예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석은 그냥 얘기하는 거라며 웃었어요.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죠. 술을 마셨습니다. 석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점점 취했어요. 둘 다요. 석훈이 솔직히 형아 걷는 요즘 어떠냐고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다고만 대답했죠. 석훈이 행복하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 그런 거 언제 느꼈더라. 침묵이 답이 됐고 석훈은 쓰우심을 지으며 자신도 지은이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냥 익숙한 거지 사랑은 아니라고요. 똑같았어요. 저랑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둘 다요. 석훈이 지금 뭘 생각하냐고 물었고 저는 별 생각 없다고 거짓말했죠. 석은 표정 보면 안다며 뭔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맞았어요. 생각하고 있었죠. 이 남자예요. 석훈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석훈은 가만히 조금만 있자고 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크고 단단한 손이요. 남편 손과는 달랐죠. 저는 안 된다고 옆 텐트에 다들 자고 있다고 말했지만 석는 조금만 이것만이라며 제 손을 쥐었어요. 꽉 껴 저도 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요. 불만 파올랐죠. 석훈이 춥다며 더 가까이 오라고 했고 저는 옆으로 완전히 붙었어요. 석훈이 팔로 제 어깨를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작게 말했지만 석훈은 안다면서도 못 참겠다고 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훈도 돌렸죠. 얼굴이 가까웠어요. 코끝이 닿을 정도로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숨소리가요. 거칠었습니다. 석훈이 키스해도 되냐고 작게 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허락이었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뜨거웠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남편과는 언제 키스했더라? 기억도 안 났어요. 석훈의 키스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깊게요. 혀가 들어왔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죠. 석훈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더 깊이요.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위로 아래로 점점 내려갔죠. 허리. 그리고요. 저는 키스를 멈추고 안 된다고 말했어요. 석훈이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여기선 누가 볼 수도 있다고 했죠. 성는 괜찮다며 다 자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안 된다며 조금만 말했어요. 손이 더 내려갔습니다. 엉덩이 위를 쓰다듬었어요. 신음이 나왔고, 석은 제 반응이 솔직하다며 말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성는 이쁘다고 했죠. 다시 키스했어요. 더 격렬하게요. 손은 계속 움직였죠. 허벅지 안쪽까지요. 저는 진짜 안 된다고 말했고, 석훈도 알고 있다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손을 뺐어요. 둘 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석훈이 들어가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죠. 석훈이 조심하라며 부축해줬고, 텐트 앞까지 함께 왔어요.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며요 옆에 누웠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금 뭐 한 거지? 친구 남편이랑 키스를요? 손으로 입술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뜨거웠어요. 그의 감촉이 남아있었죠.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올랐어요. 그의 키스, 그의 손길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뜨거웠어요. 다리 사이가 축축했죠. 석훈 생각을 하니까요. 새벽이 되어서도 잠들지 못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20분. 여전히 잠이 안 왔죠. 석훈 생각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랐어요. 드르렁드르렁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다시 자보려고요. 그때였어요. 지퍼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 누군가 텐트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눈을 떴습니다. 깜깜했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석훈이었어요. 뭐야? 왜 들어와? 말하려고 했지만 입이 안 떨어졌죠. 석훈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요. 술래스가 났어요. 심했죠. 석훈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화장실 갔다 오는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텐트를요 저를 지은이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작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못 들었나 봐요. 옆으로 누웠습니다. 제 옆에요. 보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팔이 제 허리를 감았어요.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말하며 저라고 밝히려 했지만 그 순간 입술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고 성는 오늘따라 향기가 더 좋다며 키스가 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귀 뒤로 뺨으로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작았어요. 거의 숨소리처럼요. 술에 취한 석은 듣지 못했죠. 아까부터 계속 생각났다는 말과 함께 손이 제 옷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안 돼 말해야 해. 제대로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석훈의 손이 가슴을 만졌어요. 또 신음이 나왔고 석훈은 오늘 왜 이렇게 좋냐며 옷을 벗기기 시작했죠. 위부터 천천히요. 제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성는 예쁘다며 입술을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신음을 참으려 했어요. 옆에 남편이 자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요. 드르렁 드르렁. 여전히 코는 소리만 들렸죠. 석은 계속했어요. 더 내려갔죠. 허벅지 안쪽까지요. 다리가 벌려졌습니다. 저절로요. 석훈이 벌써 이렇게 젖었냐며 속삭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죠. 이미 젖어 있었어요. 흠뻑이요. 석훈이 참을 수가 없다며 옷을 벗었어요. 자신의 옷을요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탄탄한 몸이요. 그리고 그것도요. 생각보다 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석훈이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대답해야 했어요. 안 돼요.
저 은혜예요라고요. 그런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성이 날아갔었나 봐요. 들어왔어요. 천천히요. 신음이 나왔습니다. 아팠어요. 처음엔요.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이랑도 몇 달째 안 했으니까요. 석훈이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깊게요. 신음이 계속 나왔어요. 입을 막았죠. 손으로요. 옆에 남편이 있어요. 바로 옆에요. 들키면 안 돼요. 절대요. 석훈이 오늘 왜 이렇게 좋냐며 속삭였어요. 빨라졌습니다. 움직임이요. 텐트가 흔들렸어요. 살짝이요. 신음을 참았어요. 온 힘을 다해요. 석훈이 너무 좋다며 더 깊이 들어왔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남편이랑 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죠. 석훈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어요. 안에 싸면 안 된다고 작게 말했지만 너무 늦었죠. 뜨거운 게 안에 쏟아졌습니다. 저도 같이 갔어요. 절정해요. 입을 막으며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요. 석훈이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옆에 누웠죠. 좋았다고 중얼거리고 곧 잠들었어요. 술에 취해서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 한 거지? 친구 남편이랑 관계를요. 남편 옆에서요. 드르렁드르렁.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몸은 아직도 떨렸어요. 석훈의 감촉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또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새벽 3시쯤 석훈이 깨어났어요. 몸을 움직였죠.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을 봤으니까요. 저를요. 작게 제 이름을 속삭였어요. 눈을 뜬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했죠. 석훈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옷을 주섬주섬 챙겼죠. 지퍼를 천천히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여전히 자고 있었죠. 평화롭게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속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진심인지 모르겠었어요. 후회는 안 됐거든요. 오히려 더 원했죠. 아침이 밝았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보, 일어나. 7시야. 눈을 떴어요. 어젯밤 일이 꿈 같았죠. 근데 다리 사이에 축함이 현실을 말해줬어요. 씻어야 했어요. 빨리요.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군과 지은이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잘 잤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석훈을 봤어요. 시선이 마주쳤죠. 석훈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색했어요. 둘 다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라면이었어요. 간단하게요. 네 명이 둘러앉았지만 말이 없었어요. 지은이가 뭔가 이상하다며 물었죠. 왜 다들 조용해?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석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남편이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지은이랑요. 둘이서요. 좋아. 가자. 지은이가 일어났어요. 너희도 갈래? 아니, 우린 여기 있을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석훈도 고개를 끄덕였죠. 둘이 떠났어요. 남았습니다. 저와 석훈만요.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동안요. 석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 씨, 어젯밤 일이요. 기억나요? 제가 물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한 것 같다고요. 텐트를 잘못 들어간 것 같다고요? 맞아요. 들어왔었어요. 저희 텐트로요. 석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술을 너무 마셔서요. 착각했어요. 지은이 텐트인 줄 알았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석훈이 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석훈이 계속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이 일은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해요. 지은이한테도 준우한테도요. 당연하죠. 절대 말 안 해요.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말을 꺼냈어요. 뭐예요? 후회해요? 석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후회 안 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다시요. 석훈이 계속 생각난다고 말했어요. 어젯밤이요. 저도 그랬어요. 계속 생각났죠. 석훈의 손길, 석훈의 몸, 석훈의 모든 게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말했어요. 알아요. 친구 남편이잖아요. 석훈도 알아요. 그런데요. 못 잊을 것 같아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욕망이 보였어요. 그의 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도 그런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거 어디 뒀어? 가 봐야겠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석훈이 불렀어요. 은혜 씨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석훈이 말한 게 맞다는 걸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요. 오후가 됐어요. 지은이가 저녁에 고기 더 구워 먹을 거냐며 장을 봐야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좋다고 했죠. 근처에 마트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녀오자는 남편의 말에 지은이가 네. 명이 다 갈 필요는 없으니 둘씩 나눠서 가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이 자신과 석훈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급하게 여자 둘이 가는 게 낫겠다고 말했어요. 석훈이랑 단둘이 있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여자들은 쇼핑하면 오래 걸리니 남자 한 명은 있어야 빨리 온다며 웃었어요. 지은이가 그럼 제가 석훈이랑 가라는 제안을 했고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석훈이랑 단둘이 차를 타게 됐죠. 마트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내요. 둘만요. 침묵이 흘렀어요. 운전 조심하라고 말했고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훈이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죠. 길은 한적했어요. 산길이었거든요. 석훈이 아까 말한 게 진심이라고 했어요. 자꾸 생각난다는 거요. 그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석훈은 왜 안 되냐며 우리 잘못한 거 맞지만 후회는 안 한다고 말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하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후회해야 하는데 안 했거든요. 침묵이 답이 됐고 석훈이 웃으며 저도 똑같다고 말했어요. 자신가요? 맞았어요. 똑같았죠. 차가 멈췄습니다. 왜 서냐고 물었지만 석훈은 잠깐만이라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어요.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어요. 사람도 없었죠. 석훈이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참을 수가 없다고요. 머리요? 저를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안 된다고, 마트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성는 조금만이라며 입술을 갖다 댔어요. 키스했습니다. 깊게요. 신음이 나왔고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목덜미를 쓰다듬었죠. 진짜 안 된다고 했지만 석훈은 뒷좌석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도 원하지 않냐는 말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맞았거든요. 원했죠. 뒷좌석으로 넘어갔습니다. 둘 다요. 좁았어요. 그런데 상관없었죠. 석훈이 저를 끌어안냈습니다. 어젯밤부터 미칠 것 같았다고요. 저도 그랬다고 말했어요. 진짜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죠. 키스가 격렬해졌어요. 옷이 벗겨졌죠. 위부터 빠르게요. 누가 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성는 여긴 아무도 안 온다고요. 그래도 빨리 하면 된다며 손이 아래로 갔습니다. 신음이 나왔고 석훈이 벌써 이렇게 젖었냐며 제 몸은 솔직하다고 말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사실이었죠. 이미 젖어 있었거든요. 석훈도 옷을 벗었어요. 급하게요.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깊게요. 신음이 터져나왔고 석훈이 소리내면 안 된다며 입을 막았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빠르게요. 차가 흔들렸습니다. 신음이 계속 나왔고 석훈이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저도 좋다고 대답했죠. 어젯밤보다 더 좋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었어요. 더 깊게 느껴졌죠. 좁은 공간이라 그런가 봐요. 석훈이 이런 거 해본 적 있냐고 물었어요. 차 안에서요. 없다고. 처음이라고 자신과요? 석훈이 영광이라며 웃으며 더 빨라졌어요. 차 창문에 김이 서였습니다. 뜨거운 숨 때문에요. 곧 간다고 말했고
석훈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함께 절정에 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숨을 헐떡이며요. 석훈이 정말 최고라고 말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진짜 가야 한다고 말했고,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급하게요. 창문을 열어 김을 날렸어요. 다시 앞자리로 갔죠.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장을 봤어요. 빠르게요. 고기, 야채, 음료수를요. 이거면 되겠냐는 석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석훈이 물었어요.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캠핑 끝나도 서울 가서도요. 미쳤다고. 그럴 순 없다고 말했어요. 들키면 어떡하냐고 말했지만 석훈은 조심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지만 석훈은 저도 원한다고 말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원했으니까요.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가 빨리 왔다며 웃으며 맞이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금방 끝났다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석훈이 짐을 내렸고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요. 웃었습니다. 서로에게만 보이게요. 비밀을 공유한 미소였죠.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셨죠. 지은이가 배부르다며 씻고 오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씻어야겠다고 말했고 지은이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샤워 도구를 챙겼습니다. 둘이서 공용 샤워장으로 갔어요. 지은이가 먼저 하라며 자신은 화장실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고 지은이가 화장실 칸으로 갔습니다. 저는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옷을 벗었죠. 커튼을 쳤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따뜻한 물이 쏟아졌죠. 오늘 하루가 생각났어요. 석훈과의 일들이요.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런데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또 하고 싶었죠. 그때였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커튼이 살짝 열렸어요. 석훈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물었지만 석훈은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미쳤냐며 여긴 여자 샤워장이라고 했지만 석은 아무도 없다며 다들 텐트에 있다고 했어요. 들어왔습니다. 커튼 안으로요. 안 된다고 했지만 석는 지은이가 화장실 가는 거 봤다며 시간 있다고 했어요.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진짜 들키면 어떡하냐고 물었지만 석는 조용히 하면 된다며 옷을 다 벗었습니다. 좁은 샤워칸이었어요. 둘이서 있기엔 빡빡했죠. 몸이 닿았어요. 완전히요. 석훈이 하루 종일 참았다고 말했어요. 저도요 키스했습니다. 물줄기 아래에서요. 손이 제 몸을 훑어요. 위에서 아래로요. 신음이 나왔고 석훈이 여기선 소리 내도 괜찮다며 물소리에 묻힌다고 말했어요. 진짜냐고 물었고 석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껏 하라고 했어요. 손이 가슴을 쓰다듬었어요. 신음이 더 나왔고 석훈이 제 몸이 정말 예쁘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석훈은 나이 먹었는데도 진짜 예쁘다며 보면 볼수록 더 예쁜 것 같다고 했어요. 입술이 내려갔습니다. 목 가슴으로요. 신음이 계속 나왔고 물이 우리 몸을 타고 흘렀어요. 석훈이 여기서 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서서요. 할 수 있을까요? 석훈이 받쳐드리겠다며 저를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석훈의 팔을 걸쳤죠.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석훈은 곧 익숙해질 거라고 했어요. 들어왔습니다. 서서요. 신음이 터져 나왔고 석훈이 괜찮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었어요. 이 자세가 더 깊게 느껴진다는 석훈의 말에 동의했죠. 너무 좋았거든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소리와 함께요. 신음이 계속 나왔고 석훈이 소리 더 내도 된다며 더 크게 하라고 했어요.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말했죠. 석훈이 이런 거 처음이냐고 물었고 처음이라고 대답했어요. 자신과 다 처음이라는 석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빨라졌습니다. 더 깊게요. 석훈이 형수님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하냐며 물었지만 석훈은 형수님이 맞지 않냐며 제 친구 아내라고 말했어요. 금기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더 흥분됐죠.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석훈은 왜 안 되냐며 사실이라고 했어요. 신음이 더 커졌고 석훈이 형수님이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저도 좋다고 대답했죠.
형한테 이렇게 안 해줬냐는 물음에 안 했다고 대답했어요. 자신한테만 이러라는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석훈한테만이라고 말했어요. 고맙다는 석훈의 말과 함께 더 격렬해졌어요. 샤워실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신음이 계속 나왔고 석훈의 이름을 불렀어요. 석훈이 더 불러달라며 좋다고 말했어요. 너무 좋다고 계속 말했죠. 석훈도 저를 부르며 곧 간다고 했어요. 저도 간다고 말했고 함께 갔어요. 물줄기 아래에서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석분이 안 와요. 괜찮냐고 물었고 고개를 들겼지만 다리가 제대로 서지 않았어요. 석훈이 자신이 잡고 있겠다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물을 맞으며 석훈이 이제 진짜 끝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도요. 서울 가서 만나자는 말을 계속요. 들키면 어떡하냐고 물었지만 석훈은 조심하면 된다며 우리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진짜 괜찮을까요? 석훈이 괜찮다며 잘할 수 있다고 다시 말했어요. 키스했습니다. 천천히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나왔다는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석훈이 황급히 옷을 입었어요. 커튼 밖으로 나가려는데 잠깐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며 물었고 머리에 물기가 있다고 말했죠. 수건으로 석훈의 머리를 닦아줬어요. 급하게요. 이제 괜찮다며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석훈이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들어가도 되냐며 물었고 잠깐만이라고 대답했어요. 석훈이 몸짓으로 어떻게 나가냐고 물었고 창문을 가리쳤죠. 작은 창문이었어요. 석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간신히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며 들어왔어요. 머리 감고 있었다고 대답했고 지은이가 자신도 빨리 씻어야겠다며 역한으로 갔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거의 들킬 뻔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짜릿했습니다. 이 위험한 감정이요. 둘째 날 밤이 왔어요.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셨습니다. 지은이가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며 내일 철수해야 하니까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도 피곤하다며 하품했죠. 11시쯤 다들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갔어요. 남편 옆에 누웠죠.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코를 골며요.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석훈 생각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석훈한테서요. 나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조심히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죠.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남편이 깰까봐요.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밖으로 나왔어요. 발빛만 있었죠. 석훈이 멀리서 손짓했습니다. 다가갔어요. 조용히요. 석훈이 잘 왔다며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캠핑장에서 점점 멀어졌죠.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요. 석훈이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괜찮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묻기도 전에 석훈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격렬하게요. 보고 싶었다며. 진짜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저도요. 석훈이 오늘 밤 제대로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머리요? 아무도 없다며? 여긴 괜찮다고요. 그런데요. 소리 내도 된다며? 마음껏 하자고 했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빠르게요. 석훈이 여기서 서서 하자며 저기 나무에 기대라고 했어요. 큰 나무였어요. 두꺼운 나무요. 등을 기댔어요. 나무예요. 석훈도 옷을 벗었죠. 달빛 아래 그의 몸이 보였습니다. 탄탄했어요. 남자다웠죠. 석훈이 제가 이쁘다고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키스하며 손이 내려갔어요. 신음이 나왔고 석훈이 벌써 이렇게 젖었냐며 기다렸나 보다고 말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솔직해서 좋다는 석훈의 말에 얼굴이 더 뜨거워졌어요.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한쪽을요. 석훈의 허리에 감았죠.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깊게요. 신음이 터져 나왔고 석훈이 소리내라며 여긴 괜찮다고 말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고 석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껏 하라고 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등이 쓸렸습니다. 계속요. 신음이 계속 나왔고 석훈의 이름을 불렀어요. 석훈이 더 불러달라고 했고 계속 불렀죠.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석훈도 제 이름을 부르며 형수님이라고 또 말했어요. 또 그 말이었어요. 금기적인 말이요. 그런데 더 짜릿했죠. 석훈이 형 생각하냐고 물었고 안 한다고 대답했어요. 진짜냐는 물음에 석훈만 생각한다고 말했죠. 고맙다는 석훈의 말과 함께 빨라졌습니다. 더 깊게요. 신음이 계속 나왔고 석훈이 형수님도 이런 거 좋아하냐며 야외에서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뭘 몰랐냐고 물었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대답했죠. 석훈과 다 처음이라는 말에 석훈이 영광이라며 형수님의 처음을 다 받아서 좋다고 말했어요. 더 격렬해졌어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신음이 더 커졌고 곧 간다고 말했어요. 석훈도 곧 간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했지만 못 참겠다고 말했어요. 그럼 먼저 가라는 석훈의 말에 먼저 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석훈도 같이 갔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요. 석훈이 최고였다고 말했어요. 저도요. 석훈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놓지 않았어요. 저를요, 한 번 더 하자고 했어요. 뭐라고 물었지만 석은 또 하자며 여기 온 김에 하자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지만 석훈은 아직도 형수님 보면 자꾸 선다며 웃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뒤에서 하겠다며 나무 안아보라고 했어요. 이런 거 해봤냐고 물었고 안 해봤다고 대답했죠. 다른 느낌일 거라는 석훈의 말에 나무를 안았습니다. 앞에서요. 석훈이 뒤에 섰어요. 허리 좀 구부리라며 이렇게 하라고 했고 완벽하다며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신음이 나왔고 석훈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깊다고 대답했죠. 이 자세가 제일 깊다는 석훈의 말에 너무 깊다고 말했어요. 움직였어요. 뒤에서요. 신음이 계속 나왔고 석훈이 엉덩이가 너무 예쁘다고 말했어요. 그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석은 진짜라며 보면서 하니까 더 좋다고 했어요. 손이 가슴을 만졌어요. 앞에서요. 신음이 더 나왔고 석훈이 둘 다 만져주겠다며 빨라졌습니다. 더 격렬하게요. 나무 껍질이 뺨에 쓸렸어요. 그런데 신경 안 썼죠. 너무 좋았거든요. 석훈이 또 갈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도요. 또 가라는 말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함께요. 쓰러질 것 같았어요. 석훈이 안아줬죠. 괜찮냐며. 다리가 풀렸다고 했고 자신이 안고 있겠다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석훈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석훈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처음 제대로 말했죠. 석훈이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정면으로요. 키스했어요. 천천히 깊게요. 진짜냐고 물었고 진짜라고 대답했어요. 서울 가서 계속 만나자는 석훈의 말에 약속이라고 했죠. 석훈이 형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말했고 저도요 또 키스했습니다. 새벽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몇 번을 더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동의 듣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고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을 입었어요. 천천히요. 캠핑장으로 돌아왔죠. 조심히요. 석훈이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고 저도 그러라고 말했어요. 각자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옆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나무에 쓸려서요. 그런데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었죠. 아침이 밝았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짐 싸자고 말했습니다. 텐트를 걷었어요. 네 명이 함께요. 석훈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었죠. 살짝이요. 아무도 모르게요. 남편이 잘 놀았다며 다음에 또 오자고 말했어요. 지은이도 좋았다며 웃었죠.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두 대 차예요. 각자 타고 왔거든요. 서울에서 보자는 인사를 나누며 조심히 가라고 말했어요. 헤어졌습니다. 두 커플이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했죠. 재밌었냐고 물었고 재밌었다고 대답했어요. 다음에 또 가자며 석훈이랑 가자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석훈한테서요. 문자였어요. 벌써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왜 웃냐고 물었고 친구한테 문자 왔다고 대답했어요. 남편도 석훈한테 문자 보내야겠다며 고맙다고 하겠다고 말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잠깐요. 그런데 후회는 안 됐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빨래를 돌렸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저는요.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생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석훈이었습니다. 받았죠. 석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는 말에 저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내일 점심때 만날 수 있냐는 물음에 어디서 만나냐고 물었죠. 강남의 조용한 카페 한다며 아무도 모를 거라는 석훈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석훈이 형수님이라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석훈을 만난다는 생각이에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남편한테 친구 만나고 온다고 말했어요. 다녀오라는 남편의 말에 집을 나왔습니다. 강남으로 갔어요. 석훈이 알려준 카페였어요. 구석진 곳이었죠. 2층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석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다며 반겼고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마주 보고요. 보고 싶었다는 석훈의 말에 저도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아래에서요.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조심하면 된다는 석훈의 말에 들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석훈은 안 들킨다며 잘할 거라고 했어요. 키스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여긴 바깥이니까요. 다음 주에 모텔 갈까요? 석훈이 속삭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린 줄 알면서도요. 1시간쯤 있다가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친구 잘 만났냐고 물었고 잘 만났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 남편을 만났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석훈을 만났어요. 몰래요. 카페에서, 모텔에서, 조용한 식당에서요. 사랑을 나눴죠. 계속요. 남편은 몰랐어요. 아무것도요. 지은이도 몰랐죠.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요즘 제 표정이 좋아졌다고요? 뭔가 행복해 보인다고요? 기분 탓일 거라며 웃었어요. 씁쓸하게요. 미안했어요. 지은이한테요.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훈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안 왔어요. 오랜만에요. 관계를 가졌죠.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석훈 생각만 났습니다. 나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온 거구나. 깨달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석훈 없이는 못 산다는 걸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석훈한테서요. 문자였어요. 내일 보자며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답장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요. 보내고 문자를 지웠습니다. 흔적을요. 남편 옆에 누웠어요. 코 고는 소리만 들렸죠.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캠핑장에서 봤던 그 달이요. 석군과 숲속에 있을 때 봤던 달이요. 우리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언젠가 들킬지도 몰라요.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지겠죠. 가족도 우정도 모든 게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해요. 석군과 함께라면요. 그게 틀린 사랑이라도, 금기를 넘은 사랑이라도, 친구의 남편이라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요. 이게 54살 제 인생이에요. 뒤늦게 찾아온 진짜 사랑이요. 그리고 계속될 거짓말이요.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예요. 박근혜요. 친구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예요.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엔 수많은 감정이 오갑니다. 사랑과 서운함, 이해와 오해가 엇갈리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건 함께 걸어가려는 마음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부의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별빛 인생 극장과 함께 당신의 관계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 함께 더 지혜로운 부부의 길을 걸어가요.